예, 이번 시간에 세액계산 신고서 관련되는 부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와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신고서 관련되는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부터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해야 됩니다. 이때 신고하실 때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해서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 처분계산서, 그 다음에 세무조정계산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현금 흐름표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부속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 처분계산서, 그 다음에 세무조정계산서, 현금 흐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관련되는 세무사랑2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8번째 법인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가 과거의 부가세 형태로 부가징수되는 지방소득세가 2014년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이 돼서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별도로 신고 납부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자, 납세 의무자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도 법인세법상의 사업연도와 일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법인 지방소득세 범위와 구분을 보면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양도소득, 미환류소득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방소득세 계산 구조는 법인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입금산입, 송금산입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차가감 소득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거기에 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더하고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 송금산입액을 차감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를 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을 합니다. 이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하고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데 세율은 2억 원 이하는 1%, 200억 이하는 2%, 200억 초과는 2.2%를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세액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사업장별 안분율을 적용해서 사업장별 세액 계산을 합니다. 사업장별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에 공제감면세액을 적용하는데 지금 현재 지방세 특례법에 의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될 거 없고요. 가산세나 공제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해서 법인 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총부담세액을 계산합니다. 거기에 기납부세액을 차감해서 자진 납부할 세액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번에 지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한번 보시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곱하기 사업연도 월수분의 12 곱하기 세율 곱하기 12분의 사업연도 월수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세액공제 감면세액은 현행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는 세액공제 감면세액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 신고할 때는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세액공제 감면이 적용되더라도 그 적용된 세액은 없는 걸로 보고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까지 법인세 납부할 때는 지방소득세가 납부세액의 10%라고 보시면 되었는데 지금은 납부세액보다 과거보다 지방소득세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 감면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및 납부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는 언제까지 하느냐는 건데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는 3개월 내에 신고하고요. 지방소득세는 4개월 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실 때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해서 작성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 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지방자치단체별 안분 내역 등이 포함된 법인 지방소득세 안분 명세서, 현금 흐름표 뭐 이런 부분들을 제출을 해야 되고요. 1번부터 3번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안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분 기준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수 비율과 법인의 건축물 면적 비율로 안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분율을 계산해서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회사가 본점만 있을 때에는 이 안분에 대한 부분을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본점과 지점이 동시에 있을 때에는 안분율을 반드시 계산해서 안분 계산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번에 특별시 등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납부 방법입니다. 자, 특별시는 지방소득세의 과세권자는 특별시가 과세권이 있습니다. 특별시 안에 있는 구에서 과세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점 관할,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일괄해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는데 탄력세율은 현재 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없습니다. 라번에 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제출입니다. 자, 이 부분은 2014년도와 2015년도가 약간 달라졌는데요. 자, 안분신고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본점과 지점이 지방자치단체가 다르다라고 하면 안분신고서를 본점 소재지와 지점 소재지에 각각 제출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부터는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걸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 제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괄 제출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법인 지방소득세의 납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법인세법 구조에 따른 납세지로 갑니다.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지는 법인의 본점 등기부 등본상의 본점 소재지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방세에 있어서는 법인세법을 따라가지만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는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특례가 있는데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본점과 지점이 지방자치단체가 다르다라고 하면 각각 납부해야 됩니다. 신고는 본점에서 일괄 제출할 수 있지만 납부는 각각 해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번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 납세지 특례입니다. 법인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해당 법인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 12월 31일 날 서울 종로구에 본점이 있다가 이 본점을 인천 부평구로 이전을 했다. 2016년도에 이전을 했다라고 하면 2016년도 2월 달에 이전했을 때 지방소득세 어디다가 신고할 거냐는 건데 2015년 12월 31일 날 있었던 서울 종로구로 신고 납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 1월 1일부터 4월 말 사이에 법인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납세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적용을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납부할 지방소득세액 및 납부기한입니다. 납부기한은 지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 가산세, 지방소득세 가산세 부분이 있는데요.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있습니다. 20%,
부당한 경우에는 40%입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에 대해서 10%, 부당한 경우에는 40%를 적용을 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일자 계산에서 10,000분의 3원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도 있는데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76조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법인 지방소득세 가산세를 징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에 의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도 가산세가 같이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연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2%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그 2%에 10%에 해당되는 가산세, 즉 0.2%가 추가로 부과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가산세도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단체에 있어서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안분해서 부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위의 규정에 따라서 징수하려는 법인 지방소득세 가산세도 안분해서 징수한다. 즉 가산세도 안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세 신고와 관련되는 세무사랑 2 운영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에 법인세 신고하실 때 결손금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결손금과 관련되는 부분 잠깐 보시면 결손금은 입금에서 송금을 차감해서 계산을 했는데 마이너스 금액이 나온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금액이 결손금이 됩니다. 이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2월에서 공제를 합니다. 2월 공제. 법인세는 2월 공제입니다.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미래에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손금에 대해서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직전 연도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소급공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신고했던 내용하고 당해 연도하고 합쳐서 세금 계산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중소기업이어야 되고요.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한 법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안 하면 2월 공제로 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경정청구라든가 이런 걸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은 1번에서 2번을 차감한 금액인데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당해 사업연도 결손금으로 소급공제 받고자 하는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법인세율을 적용해서 차액 부분을 환급해 줍니다. 이 환급세액의 한도액이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고 하면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곱하기 법인세율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한도액의 의미가 뭐냐면 자, 정부에다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공제감면세액은 실제 국세청에 납부한 세액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외한 금액까지 환급해 주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무사랑 2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세법에서도 결손금 소급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결손금 소급공제 지방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72조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2월 결손금에 대해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된 법인 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해서 결손금 소급 공제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할 수 있고요.
해당 내국법인은 그러니까 4월 말까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을 해줍니다. 즉 이 내용은 뭐냐면 국세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과 동일한 요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방소득세에서도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내국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법인세법에 따라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환급 신청한 걸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 신청할 때, 법인세 신고할 때 환급 신청을 했다면 지방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도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급 금액은 공제세액은 1번과 2번을 차감한 금액하고 3번하고 비교해서 작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과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3번은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된 법인 지방소득세액입니다. 자, 이걸 비교해서 한도액을 계산하고 있는데 결국에 3번에 적용되는 공제 감면된 법인 지방소득세액은 지금 현재 규정된 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액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앞에서 미뤄놨던 세무사랑 2를 통해서 나머지 내용들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법인조정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법인세 세무조정을 마무리하고 신고 바로 직전 단계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 법인 구분부터 시작해서 신고기한 연장 승인, 연장기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자료를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 회사 등록에 회사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변동부터 23번부터 시작해서 주식 변동부터 시작해서 50번의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해당 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우리가 설명드렸던 주식 변동상황명세서 작성하실 때 보면 주식이 변동이 있었죠. 그죠? 변동이 있었을 때에는 반드시 여로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연도 이제 없고요. 감가상각방법 내용 연수 신고서 제출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여로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결손금 소급공제 법인세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당해연도는 법인세가 납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해도 되겠지만 만약에 신청하신다라고 하면 여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하셔 갖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작성이 완료되고 나면 마감 버튼을 통해서 마감을 해 주시면 법인세 실질적으로 전자신고를 통해서 정리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감에 대한 오류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 작업을 하시게 되면 나타나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강제 마감을 통해서 제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부서 작성입니다. 세액을 납부해야 되는데 세액 납부는 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에서 납부서 인쇄 버튼을 통해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세액을 분납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분납세액 부분에 분납할 세액의 금액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납부서 작성에 있어서 분할 부분도 분납할 부분도 자동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법인세 신고와 관련되는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법인조정에서 하단 부분에 보시면 지방소득세 부분이라는欄이 있습니다. 이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신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고서를 작성하시는데 신고서가 보시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신고서, 그 다음에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제 감면 세액 추가 납부, 가산세 계산, 특별징수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서식을 작성하실 때에는 먼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부터 먼저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지방소득세 특별 징수 명세서는 국세의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와 동일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원천 납부세액,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 상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전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게 되면 국세, 그러니까 법인세 원천 납부한 세액하고 지방세 원천 납부한 세액하고 같이 불려져 오기 때문에 작성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이미 그러니까 법인세에서 작성했던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의 데이터를 반영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방소득세 작성하시면 되고 지방세 납세지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를 작성했습니다. 작성을 했고요. 자, 두 번째, 가산세는 적용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되겠고, 공제감면세액 추가납부세액 명세서입니다. 공제감면세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규정된 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작성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세 번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입니다. 세액조정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 앞에 결산서상 당기순이익부터 시작해서 과세표준까지는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 내용을 그대로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세율 적용하고요. 산출세액 계산이 됩니다. 산출세액 계산이 되고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세액은 지방세법에서는 규정된 바 없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되겠고, 특별징수세액에서 21,000원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원천징수세액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징수세액은 765만 1,870원을 징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산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방소득세 가산세 계산서에서 미제출 가산세가 있죠. 지출증명서류 관련되는 부분, 우리 앞에서 법인세 신고할 때 적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금액 100만 원이었고요. 그죠? 100만 원이었고 가산세 부분이 있었죠. 2만 원 적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산세도 적용한다라고 우리가 가산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산세 명세서 별도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원래는 이제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적용을 해 주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 내용이 프로그램상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가산세 2,000원 반영해 주시고요. 반영해 주신 다음에 다시 불러오기를 통해서 적용하게 되면 가산세까지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 완료합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주식 변동이 있다면 주식 변동 여부 관련되는 부분 체크하시고요.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했으면 신청했다라는 부분 표시하시면 되겠죠. 표시하셔갖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액신고서까지 작성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자, 세액신고서까지 작성이 되고 나면 마감해서 신고하시면 되는데 마감하시기 전에 일단 자료를 저장하시고요. 저장하시고 하단 부분에 보시면 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와 사업장별 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가 있습니다. 자, 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부터 먼저 보시면, 자, 이 서식은 본점 사업장만 있다면 이 서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본점 사업장만 있다면 이 서식으로 작성해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그냥 법인세 총액하고 해서 안분 계산 없이 총액으로 그냥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본점만 있을 때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분신고서 일반 법인용으로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본점과 지점 따로 있다라고 하면 우리 교재 보시면 당사는 서울에 본점이 있고 부산에 지점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본점과 지점의 종업원수
건축물 연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분율을 계산해서 법인세를 안분 계산해야 되겠죠. 안분 계산하는데 한번 보시면 예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사업장별 소득세 안분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자, 회사를 일단 본점과 지점을 찾아와야 되겠죠. 찾아와야 되는데 회사 코드가 지금 1000번입니다. 그죠? 회사 코드 1000번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 지점 사업장을 지금 찾아오셔야 되는데, 지점 사업장을 어떻게 확인하실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 원래 회사 등록에서 보시면 본점과 지점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1000번 회사, 그러니까 회사 등록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01번 한국전자에 대한 법인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는데 추가 사항에 한번 보시면 본점 여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점 여부에 한국전자는 본점이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점 회사 코드가 1000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1번은 1000번에 지점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우리 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쪽에서 보시면 1000번 본점이고요. 1001번 해서 지점을 이렇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전자 본점 사업장과 지점 사업장에 종업원 수를 입력한과도 종업원 수와 건축물 면적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안분 계산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전자와 본점과 지점에 대한 세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종업원 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있는 곳이 본점이죠. 본점 사업장의 종업원 수, 본점이 30명입니다. 종업원 수 30명, 건축물 면적 200제곱미터고요. 자, 지점에 대한 부분 종업원 수 10명입니다. 10명이고요. 면적이 150제곱미터입니다. 150제곱미터에서 하게 되면 세액이 자동으로 안분 계산되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259만 6천원, 본점 사업장은 5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안분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 징수분도 안분이 자동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 건축물 전체 비율이 99.9%로 되어 있죠. 이게 100%가 돼야 되는데 99.9%가 되어 있을 때에는 차액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F8번에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비율 큰 회사로 자동으로 해서 100% 맞춰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0. 몇 % 조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식 작성해서 그러니까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안분 신고한 신고서는 과거에는 본점은 본점대로 지점은 지점대로 신고서를 제출했었어야 됩니다만은 지금은 그렇게 각각 제출하지 않고 본점 관할 세무서에다가 본점 관할 지자체에다가 제출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세액 납부서만 각각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인쇄 버튼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안분 납부서 있죠. 안분 납부서 관련되는 부분을 출력하셔서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각각 납부하십니다. 신고는 일괄 신고하지만 납부는 각각 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소득세 납부 관련되는 부분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법인 조정에서 우리 소급공제 법인세 환급 신청서 작성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에 관련되는 부분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미 마감이 되어 있어서 마감을 취소를 하겠습니다. 자, 요건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 소급공제 관련해서 보시면 당해연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당해연도 결손금이 3억 원입니다. 3억 원이고요. 직전연도 과세표준이 3억 원이고 산출세액 4천만 원에 공제감면세액 1,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급공제 신청을 얼마를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소급공제 받을 결손금액에 대해서는 자동 계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를 공제할 거냐는 건데 예를 들어서 3억 원을 공제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3억 원을 공제 신청하면 2,50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3억 원 공제 신청하는 게 정확하냐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2억 원을 공제를 해보겠습니다. 2억 원을 공제하더라도 2,5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급공제 받을 결손 금액을 정확하게 찾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그 공제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마이너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율 분의 직전 사업연도의 공제 감면세액입니다. 즉 공제 감면세액 1,500만 원이 산출세액이 되는 과세표준입니다. 1,500만 원이 산출세액이 되기 위해서는 1억 5천이 되겠죠. 1억 5천만 원을 공제를 하는 겁니다. 1억 5천만 원 공제하면 2,500만 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4천만 원만 신청한다라고 하면 환급 금액 2,400만 원 줄어들죠.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찾아서 소급공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급공제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신청서 작성하셔서 저장하시고요. 저장하시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에서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에 있어서 신청서 있는 경우에 여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우리 소급공제에 의해서 결손금을 소급공제 신청했을 때는 결손금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서 2월 결손금 관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편법이지만 당해연도 발생금액 3억 원 중에 소급공제한 금액 1억 5천 소급공제하고 나머지 1억 5천이 2월 되는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다음 연도 세무조정할 때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관리 차원에서 표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세에 대한 지방세 국세에 대한 소급공제 환급 신청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소급공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소득세는 국세에 법인세를 소급공제 환급 신청을 하게 되면 지방세도 신청한 걸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걸로 본다라고 되어 있지만 지방세 쪽에서도 보시면 소급공제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교재에 법인세 신고 현황은 3억 원이고 감면은 1,500만 원 받았고요. 지방소득세는 3천만 원에 2% 적용해서 산출세액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0만 원인데 감면세액은 없습니다. 감면세액은 없고요. 차감세액은 400만 원 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2월 공제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2월 공제할 거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결손사업연도에 결손금 금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손금 금액은 3억 원이죠. 3억 원이고요. 과세표준은 3억 원이 됩니다. 3억 원이고 세액은 400만 원인데 공제감면세액이 없습니다. 공제감면세액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금액 4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금액 4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급공제 결손금 금액 범위는 3억 원을 신청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환급은 400만 원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은 10%가 지방세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이 되지만 법인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의 10%보다 지방세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2월 결손금의 잔액이 2월 공제되는 2월 결손금의 잔액이 지방세와 소득세법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지방세와 법인세법이 달리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달리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리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이번 법인세 신고와는 관련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농어촌 특별세 과세표준 세액 신고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인세 신고할 때 공제감면세액 조정 1, 공제감면세액 조정 2에 있는 세액공제감면 부분에 대하여 농특세가 과세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비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를 확인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들을 적용하실 때 농특세 과세 여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공제감면세액 조정 쪽에 보시면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가 있습니다. 이 합계표를 정확하게 작성하셨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농특세, 농어촌 특별세 부분에서 보시면 농특세 과세 대상 감면세액 합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게 되면 농특세 과세 대상인 내용들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되게 되면 확인해서 서식을 저장하시고 농어촌 특별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세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420만 원이 세액이 발생이 되고요.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서를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 그러니까 누락 없이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작성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세액공제 세액 감면이 농특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반드시 체크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액이 금액이 큰 경우에는 분납도 가능한데요. 법인세를 분납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1,000만 원 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지만 농특세는 500만 원만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납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2015년도 법인세 신고 실무에 대해서 이론과 세무사랑2 프로그램을 통해서 법인 세무 조정하는 과정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 과정을 녹화하는 이 시점에 세무사랑2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실제 3월 달에 우리 법인세 실무 적용을 하실 때에는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조금 변경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 별도로 또 확인하셔서 착오 없이 신고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